안녕하세요. 책과 아이들을 좋아하는 초등쌤 사랑의 향기입니다. 지난주는 저희 학교가 학부모 상담 주간이어서 21분의 어머님들과 학부모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세세히 듣고 나니까 아이들과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제가 초등맘들하고 독서 모임하고 있는데요. 3월에 읽은 책은 오은영 선생님 책이에요. 오은영 선생님의 금쪽이들의 진짜 마음속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행동을 조금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우리 아이들 행동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5월에 출간됐고요. 총 5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차례를 먼저 소개해드려보면 첫 번째 챕터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는 성장 과제.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유아기 때 낯가림이라든가 걸음마, 먹는 것, 이런 급식지도, 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챕터 2에는 좋지만은 않은 또래. 그래서 또래하고 관계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래 관계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챕터 3은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학교 생활. 아이들 학교 힘들어 하잖아요.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이야기들이 아침 기상, 담임 교사, 학교 규칙, 공부, 단체 벌 받는 거, 학원, 방과 후 보충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챕터 4에는 아이들의 최고의 난제, 부모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직장 엄마, 바쁜 아빠, 엄마 친구, 부모 말투, 혼내는 것, 책 좀 읽어라 하는 말, 부부싸움, 스마트폰, 미디어 콘텐츠랑 게임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모 약속, 4챕터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5챕터에는 아이의 마음은 언제나 신호를 보낸다. 그래서 불안하고 외롭고 억울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아이들, 부정적인 감정을 말할 수 있어야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다. 아이의 모든 스트레스에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넘칠 때 아이가 보내는 신호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아라고 말한다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이의 마음은 아이 것, 불편한 마음도 아이 것.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마음에는 언제나 진솔한 것이 최선.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1챕터는요.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이야기여서 1챕터는 빼고 2챕터하고 3챕터, 4, 5챕터에서 중요한 내용 한 3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2챕터에 나와 있는 좋지만 않은 또래의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학교 오면 이제 3월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느라고 많이 긴장돼 있고 걱정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친해질 때쯤 되면 4월 지나고 5월, 6월쯤 되면 이제 서로 친해지면서도 싸움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학교 폭력 같은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아이들이 친구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모님에게 잘 얘기하지 않거든요. 저는 5학년을 맡고 있어서 특히 5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친구가 자기를 괴롭히는 것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 친구 문제에 대해서. 괜히 부모를 걱정시킨다던가 괜히 자기가 혼날 것 같다든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평소에 아이와 관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167쪽인데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아이를 도와주려면 평소 아이에게 부모는 언제나 네 편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주세요.
엄마는 또는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인 것을 알지? 라는 말을 자주 해주고요. 사춘기이기 때문에 분명 부모의 말에 토를 달 수도 있어요. 맨날 혼내기만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거야 네가 뭔가 잘못했을 때 가르쳐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여하튼 엄마 아빠는 편을 반으로 가른다면 무조건 네 편이야. 네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엄마는 죽을 때까지 네 편이야. 네게 도움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모든 도움을 줄게. 그게 부모야. 그러면 아이가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려면 언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에 항상 부모가 네 편이라는 것을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는데 그 장난을 치는 것이 장난인지 괴롭힘인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언제나 기준은 상대방 친구가 불편하면 괴롭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장난이라고 했지만 상대방 친구가 그 행동이 불편해한다면 그것은 괴롭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친구가 불편해할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특히 여럿이 모여서 이렇게 군중 심리로 한 친구를 이렇게 불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같이 가해자로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친구가 불편해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장난으로, 보통 아이들이 장난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라는 것, 상대방 친구가 불편하면 괴롭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챕터 3에 나오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학교 생활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 공부를 힘들어 하잖아요. 특히 학원 다니면서 되게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상담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공부를 조금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공부가 힘든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단원평가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점수 받고 싶어 하는데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점수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오은영 선생님이 251쪽에 이야기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어서 지금 5학년 아이들에게도 계속 말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들 잘할 수 있어. 제대로 해.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라든가 이런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이런 말 대신에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읽어드려 볼게요. 251쪽에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봐. 그게 중요한 거야. 제가 저희 반 아이들한테 이 부분을 읽어줬어요.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기도 해. 인생이란 그런 거야.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해. 네가 공부를 새벽 1시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더라도 몸 상태가 안 좋은 날이 있어. 그런 날은 그만큼만 하고 자는 거야. 그게 최선인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돼. 그러면 결과가 나빠도 상관없어.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쓰기 같은 거. 그런데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일기 쓴다던가 독서록 쓰는 거라든가 배운 공책에 복습 쓰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오면 된다. 그렇게 말해줘요. 미술 시간에 그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 실력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라고 계속 말해주니까 5학년 아이들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결과가, 그 실력이 좋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 일을 해내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이들이 최선을 항상 다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라고, 최선을 다해보라고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챕터 4에 나오는 아이들 최고의 난제 부모라는 챕터인데요. 아이들이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를 내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특히 혼내는 거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해요.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혼내지 않고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선생님 그럴 때는 혼내줘야 돼요. 아이들이 이런 말 많이 써요. 그래서 아이들이 혼내면서 잘하는 그거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 책에 보면 319쪽에 부모들은 따끔하게 혼을 내면 따끔하게 혼이 났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서 그 행동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혼나면 기분만 나쁘지 교정은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 행동을 교정하고 싶다면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해요. 그래야 바뀝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가르쳐 주라고 나오거든요. 아이들한테 혼낸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5학년 정도 되었으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고 자기의 생각이 커지기 때문에 혼낸다고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이들 상처만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기 아이들, 물론 저학년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는 반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이 몰라서도 그럴 수 있고 알지만 우리 어른들도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알지만 잘 안 돼서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내기보다는 아이들을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많은 역할을 하려고 들지도 마세요. 아이가 너무 많은 것을 이루기를 바라지도 말고 부모로서 아이에게 대단한 위치에 서려고 하지도 마세요.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아름드리 나무, 그런 나무가 되려고 하세요. 그 무엇도 아닌 단지 부모가 되려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했는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 잘 키우시려고 정말 애쓰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점점 학년이 올라가고 커갈수록 저는 조금씩 아이들 거리를 두시고 아이들에게 스스로 맡기고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고요. 아이들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아이들의 마음을 자꾸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면 사춘기가 와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거든요. 아이가 지금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아이들의 마음을 늘 항상 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진짜 마음속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들여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 만날 때 아이가 화가 나거나 친구랑 싸우거나 그럴 때 아이들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잘 행동이 수정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마음 들여다보는데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련된 책을 읽기로 했거든요. 초등맘들과. 그래서 4월에는 자기주도 학습에 관한 책을 읽고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